자,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도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전량 매도한다고 우리 필승 멤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완전히 고점에서 매도했죠. 지금 보시면 이 라인대에서 지금 한 이 정도 대에서 전량 매도하고 나왔고, 현재는 20%가량 이제 하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변곡점을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테슬라에 대해서 정말 많이 분석해드리고 아주 많이 깊게 알았기 때문에 언제 매수를 해야 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매도를 하고 그리고 하락을 하면서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까지 한번 보겠다 이런 멘트까지 남겨드렸었죠. 이제 필승 멤버들에게 남겨드린 거는 테슬라 전량 매도하였습니다. 예, 배터리 데이 이후에 다시 보려 합니다. 매도 리딩 아닙니다. 잠시만 안녕 이렇게 써드리면서 이제 했죠. 비욘드 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욘드 미트도 필승포트에 편입을 하고 역시나 수익을 보고 이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에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번 달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어제부터 다시금 천천히 이제 현금 비중을 주식 매입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배터리 데이의 가장 큰 우리나라 시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메시지는 배터리를 내재화하지 않겠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몇 년간은 배터리를 내재화할 수 없다라고 테슬라에서 못 박은 것이고 삼성 SDI, LG화학 여러 노이즈가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 하락하는 모습은 안 보입니다. 테슬라에 비해서는 양호하죠. 저 같은 경우는 첨보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번 분석을 해드렸고 첨보도 역시는 200%가량 이제 200% 이상을 이제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싸지는 않다. 저평가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첨부 같은 경우도 저는 대한민국 이제 배터리주 중에서는 가장 핵심 기업으로 말씀드렸고 200% 이상의 이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도 매도를 하나 했습니다. 어제도 매도를 했는데 이제 드래프트킹즈 이것도 정확하게 이 라인에서 이게 주봉입니다. 매수를 하고 약 42%의 수익을 내고 이제 전량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대의 흐름을 읽으면서 이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물론 이번 주에 코스피, 코스닥 5%, 한 9% 정도,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S&P 500 지수도 10%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손해를 꽤나 보고 계신 투자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대의 흐름을 읽으시면서 투자를 한다면 결국 주식이라는 것은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특히 핵심 기업 중에서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싸게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싼 가격에 팔지 않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지키는 가정하에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한 능력이 된다면 고점 매도 후에 다시금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서 그 지분율을 수량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 기업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그리고 비싸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싸게 팔지 않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 배터리 데이의 가장 큰 핵심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배터리를 내재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못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었고, 테슬라 개인적인 개별 기업으로 봤을 때에는 2023년까지 현재 대비 55%의 저렴한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주행거리를 54%까지 증가시키겠다. 그러니까 비용은 55%가 줄어드는데 이 주행 거리가 54% 이상 증가시키겠다, 100만 마일까지 증가시키겠다는 그런 발표를 한 거죠. 사실 테슬라의 이러한 발표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자율주행이죠. 한 차를 아무리 많이 타고 길게 쓰고 많이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20만 킬로 이상을 이제 탈 수가 없죠. 보통 20만 킬로미터 정도 타면은 대부분 사지 못하고 차량을 판다거나 혹은 폐차시키는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100만 마일까지 이렇게 쓰겠다고, 그러니까 기술 개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 그러니까 미래는 자율주행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스마트폰이나 리모컨 같은 것으로 클릭을 띡 합니다. 클릭을. 그러면은 그 차량이 나의 GPS, 그러니까 내 스마트폰에 있는 GPS를 읽고 내가 있는 자리로 오는 것이죠. 자율주행 차량으로. 그럼 이것을 테슬라로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테슬라의 차주는
차를 쓰지 않는 시간대에 추가적인 수익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테슬라 차량, 로보택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기존의 택시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이용할 수가 있겠죠. 인건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전기차 특성상 연료비가 크게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좋고 테슬라의 차주들도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테슬라에서는 그리고 있는 것이 확 실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테슬라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분석을 해드렸고, 그 과정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이 에너지와 그리고 자율주행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테슬라가 장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 향방성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봤을 때는 잘 해나가고 있고,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는 사실상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주들 혹은 시장의 기대감이 말도 안 되게 컸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배터리 시장에서 가장 강한 기술력, 가장 훌륭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은 테슬라가 아니라 LG화학입니다. 근데 LG화학에서조차 못한 전고체 배터리라던가 혹은 어마무시한 저렴한 배터리를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고, 사실 제가 놀란 것은 이 테슬라의 저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력이라던가 혹은 배터리 데이에서의 실망감, 내용이 아니라 애플 2011년도, 2011년도에 애플 이상으로 시장에 파급력을 주는 것이고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을 이끌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IR을 한다, 뭐 이렇게까지 주목 못 받죠. 절대 못 받습니다. 심지어 지금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어떤 기업이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테슬라 이상의 주목을 받지는 못합니다. 제가 2010년, 2011년도에 애플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전부터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그 당시 애플도 이제 아이폰을 새로 출시할 때마다, 아이폰 시리즈를 새로 업그레이드 시킬 때마다 투자자들로부터 어마무시한 관심을 받았고 라이브로 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개인적으로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그때의 애플을 생각나게 하고 있어요. 그때 애플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장악해 나가고 있죠. 저는 테슬라도 지금 애플과 마찬가지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융합을 통해서 스마트폰은 아이폰이 있지만 자동차에는 테슬라의 모델 시리즈가 있게끔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애플이 그때부터 주구장창 주식이 올랐던 건 아니에요. 많이 빠졌을 때는 50% 이상이 빠졌던 적도 있습니다. 테슬라도 그러한 길을 저는 걷고 있다고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매도한 가격에서 20% 정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변곡점이 나온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에는, 그리고 저는 테슬라를 대해서 굉장히 깊게 분석하고 있고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변곡점에서 다시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다시 저희 필승 멤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죠. 자, 결국 이때를 본다면 결국 테슬라 전략 매도 했을 때가 한 달 전이면 뭐 제가 알죠. 이때 매도한 겁니다. 이때 매도한 거고, 액면 분할 전에 직전에 매도했고 다시금 이렇게 하락을 해주면서 20% 정도 더 많은 지분을 같은 가격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충분히 예상한 부분이지만 변곡점을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도 맞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과연 테슬라가 비용을 50% 이상 줄이고 가용 능력을 50% 이상 증가시킬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1년 이상은 분석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현실화가 될 수 있다면 저는 테슬라 비중을 좀 더 높이겠죠. 만약에 현실화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실망 매물을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인다거나 이런 식의 대응은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패싱 멤버들에게는 당연히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결국 지금 핵심 하나는 2023년까지 가용 능력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 제조 과정 자체를 바꾸겠다라는 테슬라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의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저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보다 투자자에게 주는 임팩트를 더욱더 높이 사고 있는 겁니다. 특히 테슬라가 앞으로 10년 동안 지금과 비교해서 10배 이상으로 생산 능력을 키우겠다고 밝히고 있죠. 사실상 생산 능력으로 치면은 50배 이상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공정 기술력에 대한 고효율화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장의 규모를 10배 이상 이제 키운다고 밝혔으니까 저는 이것은 뭐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그다지 나쁘지가 않고요. 앞으로 테슬라에 대한 그런 브랜드력이라던가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불가항적인 파워를 생각했을 때에는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몇십 배 이상의 이제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을 보일 것이고 그때 대입한다면 물론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그때까지 다 끌어모은 겁니다. 그때 밸류에이션을 지금 주가에 대입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싸지 않은 것은 맞지만 결국 이런 것이 성공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확신시 되는 투자자라면 저는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테슬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 자율주행차죠.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하드웨어로 전기차가 있다면 소프트웨어로 자율주행이 있죠. 그 앨런 머스크가 대주주로 있는 스타링크에서 2022년까지 전 세계의 인공위성, 그러니까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인공위성을 띄우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결국 2022년에서 3년까지가 일론 머스크는 물론이고 스타링크, 테슬라의 굉장히 중요한 원년이 될 것이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스타링크를 통해서 띄운 인공위성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를 주고받으며 이제 자율주행을 시작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2년 뒤에, 3년 뒤에 예상되는 자율주행 로보택시라던가 자율주행 서비스를 왜 한 달 내에 공개를 해놓겠다고 말했느냐, 이것은 좀 알아야 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완전 자율주행은 절대 못하고요. 예, 절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셔야 되는 것이 오토파일럿이죠. 오토파일럿. 이 오토파일럿의 리라이트 버전을 미국에서 내놓겠다고 밝힌 겁니다. 지금의 오토파일럿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2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단계가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치면은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 오토파일럿의 자율주행 성능은 2단계에서 3단계까지 왔다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확실시하고 있는 것이 3단계까지 왔습니다. 현대차에서 2.5단계까지 나온 이 차량과 테슬라에서 2.5단계, 2에서 3단계까지 나왔다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주장하는 이런 자율주행 수준을 봤을 때에는 차원이 안 돼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물을 인식하고 인식 못하고 그런 차이가 아니라 이 부드러움이죠. 유연성에 대한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걱대는 부분이 거의 없고 스무스하게 인간이 정말 운전하는 것처럼, 기사가 운전하는 것처럼 스무스하게 가는 능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 중인 하나인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융합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빅데이터를 완전히 독식하고 있다는 점은 저는 이 부분만큼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달,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 오토파일럿을 공개하겠다는 것은, 완전 자율주행을 공개하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오토파일럿의 새로운 버전을 공개하겠다는 것이고, 완전 자율주행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타 서비스로 완전 자율주행 버전이라고 밝혔죠. 그러니까 베타 서비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은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베타 서비스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점에서는 오토파일럿의 새로운 버전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시장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오토파일럿에 대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는 다시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해두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 원가 부담은 줄이고 그리고 주행거리를 개선시키는 방향은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10년 뒤에 생산량을 몇십 배로 늘리겠다는 것도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자율주행인데 이것도 저 같은 경우는 스타링크의 인공위성이 떠다닐 때쯤 대략 한 3년 뒤에서 5년, 3년에서 5년 사이까지는 충분히 자율주행을 통해서 어떠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까지는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 이러한 시장의 틀을 바꾸는 그러한 기술의 핵심에 위치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와 테슬라 배터리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적댓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